스페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한 사건이 벌어진다. Y asistimos al momento en el que la medium 이 사건은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공식 보고서에 설명되지 않는 일로 기록된 En casa de 사건이었는데 la familia Gutiérrez. 무슨 일이지?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18세 소녀 에스테파니아의 의문의 죽음. 고등학생인데 왜?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에스테파니아의 죽음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부르는 강령술 위자보드였다. 비자보드.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990년 스페인. 에스테파니아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학교에 남게 된다. 그녀의 친구는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게 됐고 죽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에스테파니아에게 위자보드를 제안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는 강령술인 위자보드. 저게 진짜야? 죽은 자와의 대화인 만큼 위자보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끝낼 때 굿바이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작별 인사를 해야 악령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뭐야? 설마? 에스테파니아와 친구는 규칙대로 위자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깜짝 놀란 아이들은 위자보드의 규칙을 어기고 판을 부서뜨리게 된다. 굿바이를 못했잖아.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친구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뭐? 바로 에스테파니아의 코와 입 속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빨려 들어갔던 것. 연기요? 그 후 에스테파니아는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매일 밤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았고 형체 없는 무언가가 공격하듯 극심한 고통과 갑작스런 발작에 시달렸다. Me echaba espuma por la boca, por la nariz, lo que sea, la ha poseído a mi hija. Mi hija ha sido poseída. 괴로웠겠다. 평소의 온순함과 달리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했고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에스테파니아의 부모님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그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계속된 고통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던 에스테파니아. 그녀는 결국 1991년 8월 혼수 상태로 발견,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위자보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과 함께 위자보드의 저주도 끝이 나는 듯 했으나 근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스테파니아 혼자만 그런 거잖아. 날카로운데요. 그죠. 기이한 일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계속됐다.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폴터가이스트잖아. 한밤중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모두 에스테파니아가 봤다고 주장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대한 그림자는 밤마다 가족들을 짓밟고 옥죄며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족들이니까 착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참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또한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뭔데? 왜?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에스테파니아의 제단 사진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 이건 뭐야? 이것도 우리가 네, 저희가 달았었잖아. 달았었던. 가족들은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딸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털어놓았고 경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건은 위자보드로 일어난 스페인 초유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위자보드를 하고 난 뒤 에스테파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정말 위자보드로 불러낸 영혼의 저주였던 걸까? 2010년 8월 영국의 런던 남부 핌리코. 영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 아파트의 욕조 안 실제 사진. 의문의 빨간 가방에서 알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어쩌다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공간 자체도 음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벽이 영국의 비밀정보부인 MI6에서 암호 해독가로 활동하던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 MI6? 직업도 뭔가 범상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러스 윌리엄스와 엿새째 연락이 닿지 않자 회사 동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엿새째 했고 발견된 건 경찰은 그의 집을 방문한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때 욕조 안에서 발견된 빨간색 스포츠 가방. 가방에선 심한 악취가 풍겼고 스산한 느낌마저 오래됐나 보다. 감돌았는데 6일을 훨씬 넘었나 보다. 경찰들이 이 의문의 빨간 가방을 들어올린 순간 왜? 너무 무거워?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액체. 피? 피가 나왔다고? 피가 아니고 아마 부패액일 것 같아요. 부패액. 네. 부패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라는 거는 피가 썩는 거죠.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알몸 상태인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이었다. 아, 알몸 상태로? 그의 시신이 든 가방에는 의문점이 많았는데 구타 흔적 없나? 첫 번째, 지퍼는 모두 닫혀 있었으며 지퍼의 고리엔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자물쇠의 열쇠는 가방 안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열쇠가 오른쪽 가방 엉덩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엥? 누군가 그를 죽인 뒤 가방에 넣고 잠근 것이라면 열쇠는 어떻게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 근데 열쇠 없이 잠글 수 있잖아. 잠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혹시 그가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간 스스로 거라니까? 들어가서 자물쇠를 어떻게 잠궈? 만약 스스로 들어갔다면 키 172cm, 몸무게 60kg의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이 세로 48cm, 가로 81cm의 가방에 들어가 밖에 달린 자물쇠를 가방 안에서 혼자서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지퍼를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발견 당시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상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그는 불과 발견 일주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아, 발견 일주일 전쯤 죽었네.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왜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것일까? 기간에 비해서 더 부패돼 있었나 보다. 좁은 그 원인은 그의 집에 설정되어 있던 높은 히터 온도 때문이었는데 집을 계절이 뜨겁게. 언젠데? 하지만 게러스 윌리엄스가 사망한 당시는 8월. 열대 트는 좀 것도 이상한데요? 한여름이네? 더운 여름 날씨에 누가 그의 집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올려놨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그의 시신에는 저항이나 부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의도가 있다 않았으며 이거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옷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뭐? 바로 3천만 원 상당의 여성복과 여성 가발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 일하면서 분장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만 가득한 게러스 윌리엄스의 사망 사건을 두고 영국 경찰들도 혼란에 빠졌는데 경찰은 2012년엔 이 사건을 타살로 발표했고 2013년에는 입장을 번복하며 이론적으로는 가방에 사람이 들어가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며 게러스 윌리엄스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죽은 사고사로 최종 결론 지었다. 어떻게 사고사가 됐었죠, 이게? 이 같은 발표에 유족들은 강하게 나한테도 반발했는데 반발했겠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의 죽음,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수많은 의문점들. 그는 정말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가 사고사를 당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 것일까? 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 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67세 메리 리자 부인이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발견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로 발견됐다고? 누가 불을 질렀나? 거구였던 그녀는 단 4kg의 재를 남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것은 오로지 그녀만 불에 탔으며 집안 가구나 주변에선 화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불이 붙어 사라진 그녀를 제 여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연 발화라 하는데 자연 발화는 물질이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인체 자연 발화는 뚜렷한 외부 발화 원인 없이 인체가 불에 타는 현상을 일컫는데 그럴 수가 있나? 1964년 영국. 평소 거동이 불편해 앉아서 생활했던 헬렌 코너의 부인. 어느 날 그녀의 심부름 때문에 손녀는 잠시 집을 비웠고 돌아온 손녀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할머니의 방 안은 불길에 휩싸여 연기로 가득했는데 불에 타고 있었던 건 바로 손녀의 할머니 헬렌 코너의 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2다리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고 잿가루 속에는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만 남았을 뿐. 집안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점은 부인 근처에 있던 TV만 녹았을 뿐 옆에 있던 인형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시간. 보통 인체가 연소되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나 헬렌 코네이 부인은 단 6분 만에 재가 되었다. 6분이요? 6분 만에 사람이 제가 된다.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는 인체 자연 발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됐는데 다시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요. 불사조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잭 엔젤이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팔뚝이 새까맣게 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는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밀검진을 하던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바로 화상의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 때문이라는 것. 결국 잭 엔젤은 불에 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 발화의 최초 공식 의학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1936년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마치 사람인 듯 계단을 배회 중인 희미한 형체. 헤이. 역시. 저건 좀. 이곳은 수백 년 전 도로시 타운센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다. 어느 날 도로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방에 가둬버렸고 그녀는 감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택을 떠돌던 희미한 정체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도로시의 홀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심령 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요?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트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란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뚜렷이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 모자 쓴 사람.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 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폐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 전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에이,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에이, 저건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쉰영의 모습일까? 폐쇄된 건물 안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시신. 그리고 시신 위 천장에 뚫려 있는 의문의 구멍. 이 남자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 구멍이 왜 뚫렸지?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한 죽음.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도시 볼티모어. 사건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이 도시에서 2006년 5월 16일 한 청년이 실종됐다.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집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온 가족이 그를 찾아 나섰고 레이의 절친한 친구 보토 역시 친구를 찾기 위해 $1,000에 이르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야속하게도 레이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길하다. 그렇게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때 볼티모어의 오래된 호텔 벨베데레 근처에 있던 주차장에서 레이가 타고 나갔던 차량이 발견됐고 오. 레인. 사람들은 이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벨베데레 호텔의 바로 옆에 있던 폐쇄된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구멍이 포착되었는데 어? 실종 8일째이던 2006년 5월 24일 건물의 옥상 구멍 아래서 레이 리베라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구멍 아래에서. 위에서 떨어진 건데 그러면? 그러게요. 부검 결과 그의 몸은 타박산과 철과상으로 성한 데가 없었고 아. 높은 데서 떨어졌네. 아이고. 갈비뼈 골절, 양쪽 폐에서 발견된 자창, 18에서 23cm에 이르는 열상과 두개골 기저부까지 이어진 손상. 게다가 오른쪽 정강이뼈는 살갗을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긴 시간 부패가 진행되어 검시관마저 사인을 판단하지 못한 채 미제로 결론을 내렸고 볼티모어 그 어디에서도 타살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레이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옆 건물인 벨베데르 호텔의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유가족은 경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청년이 자살했을 리 없다는 것. 자살할 이유가 없지. 제일 행복할 시간인데.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안경과 핸드폰은 추락한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 깨진 것 하나 없이 그럼 온전했다. 누가 치워놓고 간 거야. 이뿐만이 아니었다. 벨베데레 호텔은 번화가에 위치해 사람이 뛰어내렸다면 누군가 목격했거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었을 텐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호텔 안에서 레이를 본 사람도 없었고 하필 사건이 있던 날 옥상을 비추던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다. 어? 하필 전날 고장이 났다고? 수숙한 방은 있었나? 없었겠죠. 그리고 자살 사건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호텔 옥상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45피트, 즉 13.7m로 사람이 스스로 뛰어서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
그럼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닐 수 있겠는데? 긴데? 올비티크 선수도 9m가 맥시 최고거든요. 칼로이스도. 이상하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위치에서 발견된 레이 리베라.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그는 정말 자살한 것일까? 2015년 한 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형이 자신이 안고 있던 십자가를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뭐야, 움직였어. 대낮에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쵸. 맞아, 어두울 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심령 연구가 제인 해리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인형은 한 남자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인형의 전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꼭두각시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둔 뒤로 꼭두각시라고? 뭔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존은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 눈을 뜬 존은 안 돼. 아우,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 우시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울보야, 울보. 제인은 존의 꼭두각시 인형을 가져와 유리 상자에 가둔 채 어떤 물리적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유리상자. 아, 근데 움직인 거야?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인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인은 17년 동안 심령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형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충격적인 영상. 눈이 움직여. 설마. 영상 속의 인형은 1972년 멕시코의 엠사에서 만든 소시라는 인형으로 팔을 돌리면 표정이 바뀌는 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브라이언은 본인의 소시 인형에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야, 표정이 바뀌어. 진짜로? 악령이 깃든 인형으로 유명한 에나벨 인형 옆에 소시를 놓은 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뭐지? 인형들이 놓여있던 장식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에나벨 인형이 혼자 떨어진 기이한 현상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 정말 인형의 악령이 깃들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이었을까? 2020년 우크라이나 빈니차주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2020년이면 얼마 전인데? 사망한 노인의 관을 매장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현장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뭐지? 바로 사망한 노인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
죽었던 노인이 다시 살아났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2020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83살의 노인 크세니아 디두크가 자택에서 심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돌아가신 거지. 노인을 발견한 가족들은 즉시 구조 요청을 보냈고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들은 노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맥박은 정지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인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노인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노인이 사망한 지 10시간 후 가족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묘지 안장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죽었던 노인의 손이 움직인 것. 놀랍게도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노인의 몸에서는 미세한 온기까지 느껴졌고 어머나.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와. Поміряли її пульса немає. Зробили кардіограму серця, пряма лінія, серця немає. Зміряли тиск, тиска немає. Сказали, все, вже можете зеркала закривати, свічку засвітити.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망 이후 멈췄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체온 또한 빠르게 회복되었다. 가족들은 서둘러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망한 지 10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노인은 10시간이 지났는데. 가족들에게 자신이 본 사후 세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말이 안 되지 않아? 부활한 거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정신을 잃었던 순간 천국을 방문했고 어머. 그곳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천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을 쫓아 눈을 뜨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20 років працюю лікарем-терапевтом, подібних речей я ще не зустрічала. Я почуваю помаленьку, полянку.